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종합주가 지수가 2700 시대에 오늘 들어왔습니다. 정말 강한 증시 상승이 이번 주에 지속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지난달 11월부터 해서 좀 차별화 장세가 좀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 12월 첫 주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 투자자분들이 좀 소외감을 느끼거나 불안해하거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기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자, 요즘 왜 대형주만 날아가느냐. 삼성전자는 7만 전자가 되고, 셀트리온은 오늘 정말 폭등 양상까지 나타났는데, 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대부분의 종목들은, 일반적인 종목들은 왜 시세가 나지 않느냐. 자,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자, 영상 함께 하시면서 어떤 이유가 숨겨져 있는지 함께 알아보고 그에 따른 어떤 중요한 분기점이 언제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자, 종합주가 지수는 2700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사상 최고치 짠짜라짠. 자, 제가 종합주가 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때 2400에서 2600대에 운석과 같은 우주여행할 때 이제 운석 때, 소행성 때, 소행성 때 같은 2400에서 2600대 돌파하고 나면 파축지세로 상승할 것이다. 그 위에는 거칠 것이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런 시나리오가 실제 현실이 돼서 주가지수 2600을 돌파하고는 바로 2700포인트대까지 정말 순식간에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데 아쉬운 것은 11월 이후부터 해서 시장이 이렇게 뜨겁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 지수라든가 스몰캡 지수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락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자, 보시게 되면 11월 초 이후부터 해서 최근까지 코스피의 대형업종 지수 같은 경우에는 22%나 상승한 데 반해서 자, 코스닥 지수는 15%, 그리고 코스피 소형업종 지수는 12% 정도 상승한 것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11월에만 해도 많은 소외감을 느꼈는데, 이게 이제 11월 초부터 해서 현재까지 상승률이에요. 자, 그러한 흐름이 이제 12월에도 또 다시 나타나면서 오늘 종합주가 지수가 6%대의 상승률을 이번 주에 보여주었습니다만, 12월 1일부터 해서 12월 4일까지 보여주었지만, 자, 코스닥 지수는 2.8%, 그리고 소형업종 지수는 0.6%에 불과한 조금 아쉬운 등락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형주 중심의 차별화 장세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 그 이전까지만 해도 4월 이후 동학개미 운동 속에 모든 종목들이 승승장구하던 그러한 흐름과 달리 11월 이후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펼쳐지다 보니까요, 투자자분들이 많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데, 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두 가지 관점으로 저는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날아간 이유, 또 한편으로는 스몰캡이나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뒤처진 이유, 이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게 되면 결국은 대형주 강세, 소형주나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 부진, 그 원인을 한 번에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대형주 중심의 상승 원인 보게 되면요, 이 넘버원 이유는 바로 외국인의 컴백입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 지난 11월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증시에서 수십조 원대 매도 보여줬고, 달러원 환율이 하락세에 있으니 이제 들어올 때가 되었네 라고 싶었던 지난 여름에도 컴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1월부터 해서 자, 이머징 마켓 쪽으로 펀드 자금, 외국 쪽 글로벌 자금의 펀드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외국인의 한국 증시 컴백이 시작이 됐고요. 11월 1일부터 해서 최근까지 11월 30일에 조금 매도하긴 했지만 그건 MSCI 이머징 리밸런싱, 글로벌 자산 배분 리밸런싱 때문에 매도한 거고, 그것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6 내지 7조 원대 어마어마한 규모의 순매수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매수를 하려고 보니까 매물이 없습니다. 매물이 없어요. 자, 그 이유는 외국인들이 살기 전에 이미 동학개미 운동 속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외국인이 버리고 왔던 그 물량을 모두 주었기 때문이죠. 대형주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오래 들고 가는 그러한 성향이 있다 보니 대형주에는 씨가 마르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매물이 없는데 대규모로 수조 원대 매수를 해야 되다 보니 외국인 투자자는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매수를 해야 돼요. 이 현상은 우리가 아파트 시장에서도 노골적으로 봤지 않습니까? 매물 증발이 나타나니까 실수요자가 살려고 하면 저기 위에 있는 가격으로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상황. 그런 것처럼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금 성격 자체가 전지전능한 주식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존재라기보다는 패시브 자금 또는 자산 배분 전략에 의해서 운용되는 기계적인 자금입니다. 엄청난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냥 기계예요. 사이보그, 삐삐삐삐 시키는 대로 돈이 들어오면 사고, 돈이 빠져나가면 팔고,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그리고 자산 배분 전략 차원에서 어떤 나라가 많이 오르면 거기 좀 비중 다시 맞추기 위해서 줄이고 그런 것만 하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 인덱스 중심 패시브 중심으로 매매를 할 수밖에 없고, 인덱스 패시브 중심으로 매매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대형주 중에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만 매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코스피 200 지수 관련한 인덱스 펀드도요, 코스피 200 종목을 다 담기보다는 그 중에서도 상위 종목군들을 매수해서 좀 효용성을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운용의 효용성을 위해서요. 자, 결국 대형주 중에서도 초대형주에만 매수세가 유입이 되니, 그런데 또 하필이면 이때 매물을 증발 현상이 주식시장에서 나타나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가 마치 개별 잡주처럼 그냥 펑펑 튀어오르지 않습니까? 자, 그 결과 오늘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오늘은 좀 노골적으로 나타났어요. 스몰캡 코스닥 시장 상대적 부진, 그리고 대형주 중에 일부만 상승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의 등락 현황을 보게 되면요, 자, 상승 종목 수는 276개임에 276개 정도인데 하락 종목 수가 587개,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승 종목 수가 420여 개, 하락 종목 수가 800개가 넘습니다.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의 2배가 넘어가는 상황이죠. 자, 이러한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니 투자자분들이 답답해 하시는 것이고, 대형주만의 강세 원인은 일단 외국인의 컴백에 있다. 걔네들은 패시브 전력만 쓰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또 다른 한편에서 개별 종목, 코스닥이든 스몰캡이든 왜 개별 종목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그리고 있느냐? 자, 이 부분에 관해서는요, 일시적인 수급 불안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관해서는 이제 연말 이슈로 해서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는 대주주 양도세 10억 원입니다. 10억 원을 회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좀 뒤늦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대주주 양도세 3억 원 기준 하향 요거 아니고요. 작년 연말 기준으로 바뀐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 요것에 해당하는 투자자들이 그 이전부터 작업은 해오긴 했겠지만 12월 말까지는 그래도 불편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매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개별 종목 같은 경우 허무하게 주가가 쭉쭉 빠지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쭉 완만하게 잘 가는데 갑자기 푹 하고 한 번씩 꺼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대주주 양도세 10억 원에 해당하는 투자자가 비중을 줄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제 연말까지 발생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디데이가 배당락 기준일로 해서 명확한 그러한
이슈라고 할 수 있겠죠. 대신에 이제 작년보다는 요 충격 정도는 적은 편입니다만, 하필이면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와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키운 그런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원인은, 이건 뭐 결정적으로 아주 큰 원인은 아니지만 시장의 스몰캡의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첫 번째 이슈하고도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요. 배당을 회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일정 부분 나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투자자분들 중에는 배당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좀 거액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배당 안 받으려고 해요. 여기 어떤 경계 범위가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들어가시는 분들인데, 이게 뭐 아주 이제 소득이 크셔가지고, 난 뭐 어차피 소득이 최상권이야, 별로 뭐 신경 안 써,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을 그냥 받아버리시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또는 그 어정쩡한 구간, 애매한 구간에 있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일단 배당을 회피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어떤 불편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일단 매도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이거 아마 주변에 좀 크게 투자하시는 분들 계시면 한번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아마 저런 경우 심심치 않게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 첫 번째 이슈와 맞물리면서 시장의 간헐적인 스몰캡이나 코스닥의 부담 요인이 약간이라도 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스몰캡 같은 경우 첫 번째 대주주 양도세 이슈, 그리고 배당 회피 매도 물량, 요것으로 인해 가지고 가장 영향을 받는 대형주에 비해서 큰 영향을 받긴 하는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1번, 2번 더해서 개인 투자자 개개인의 이슈가 또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연말이 되면요, 일단 마치 우리 농사 지으면 수확하는 것처럼 연말에 매도해서 수익을 확정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이 계세요. 자, 올해 수익이 이렇게 났으니 일단 올해 많이 벌었어, 오케이, 땡큐 베리 마치 하면서 클리어, 포지션 다 클리어 하시고 내년을 기약해야지, 이러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뭐 12월에 뭐 내가 매도하고 상승하는 거, 그건 고시래. 우리 어렸을 때 보면 할아버지가 마당에 고시래 하면서 밥 한 숟가락씩 휘잉휘잉 던지시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이제 생각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액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거액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1번, 2번, 3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개별 종목에 일시적인 수급 불안을 만들었고, 하필이면 지금 이 시점에 연말이 다가오면 이 시점에 외국인이 뒤늦게 컴백하면서 대형주는 쭉 가고 스몰캡은 상대적으로 뭐 상승률이 더딘, 혹은 약간 주저주저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면서 차별화 장세가 심하게 발생하고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12월 중순 이후를 예의주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외국인의 매수세는 기조적으로 계속 유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달러원 환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장중에 1100원, 1180원? 와,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수치가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달러원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차익에 대한 기대, 그리고 추세적으로 달러 기준으로 볼 때 한국 증시가 엄청난 모멘텀을 가진 것처럼 보이게 되죠. 자연스럽게 외국인의 매수세는 계속 유입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스몰캡 이슈 같은 경우에는 연말이 어쨌거나 디데이로 명확하게 잡혀있는 이슈죠. 대주주 양도세 10억, 3억 아닙니다. 그건 저기 위에 됐고,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하향된 10억. 그 기준 이슈도 올해 이번 12월 말이면 디데이가 명확하게 끝나요. 배당 회피,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수익 확전 짓는 개인 투자자의 매도,
그것도 연말이 되면 일단 다 끝나죠. 자, 그런데 여러 가지 학습 효과 때문에 그 연말까지 매도하기보다는 그 이전에 일단락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12월 중순 정도부터는 좀 인위적인 뭐 스몰캡 매도라든가 코스닥의 인위적인 매도가 조금 수그러들 가능성이 높고요. 오히려 이 물량들은 연초가 되면 다시 사들이게 됩니다. 특히나 시장이 강세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월이 되기 전 뭐 배당락으로 해서 어쨌거나 D-Day가 지나간 후에 아예 그때부터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스몰캡의 1월 효과가 연초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보통 이제 교과서적으로 이야기하는 1월 효과는 1월에 증시가 좋다 뭐 이런 식의 의미인데 스몰캡의 1월 효과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매년 1월에 스몰캡, 예, 일반적인 그냥 대형주 말고 일반 종목들이 종합주가 지수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그러한 일들이 많다. 그래서 1월 효과라고 하는데요. 2002년부터 최근까지 18번의 예, 케이스가 있는데 그 중에 5번을 제외하고요. 예, 매년 1월에 소형업종 지수가 종합주가 지수보다 상대적인 우위를 보여왔습니다. 어떤 시기에는 종합주가 지수보다 10%포인트나 더 높은 그러한 해도 예, 있었습니다. 자, 이런 1월 효과 내년 되기 전에 예, 생각보다 빨리 좀 반응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12월 중순 이후부터 해서는 지금의 차별화 장세가 조금 이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계속 예의주시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내용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예, 조금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개인 투자자의 매매가 스몰캡의 분석으로 이어지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관이나 외국인은 대형주 중심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자금이 집행되면 패시브 중심, 대형주 중심으로 가지만 개인 투자자는 대형주로도 가지만 예, 일반적인 종목, 스몰캡, 코스닥 고루 돈이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금, 고객 예탁금 60조 원이 넘죠. 그리고 여기에 CMA 자금도 60조 원대입니다. 자, 어마어마하죠. 이 돈들. 예. 자, 이번 차별화 장세가 얼추 마무리된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자,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우리 시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드리면서요. 주말 편안히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또 힘차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